우리 김정도 FC님 했고 박석치 선배님 하셨고 여기 이제 동시에 작업이 되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아이패드 광고에 네. 길에서 하던 것이 집에서도 되고 직장에서도 되고 뭐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큐멘트라는 문서 작업이에요. 이 문서 작업으로 뭘 할 수 있냐?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아는 내용들을 다 이제 입력을 하시고 오늘 여기 알고 싶은 거 요거 알고 싶은 거를 좀 입력해 주시면 좋죠. 난 평소에 이런 게 궁금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케팅의 모든 것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SNS 마케팅, 뭐 팩스, 이메일링, 뭐 뭐든지 다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동시 작업이 되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신기하죠. 처음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벌써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이게 엑셀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 그러니까 더 이상 MS의 독주는 없다. 돈 있으면 구글 주식을 사야 된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작성을 해보세요. 이런 것도 혹시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거. 이거는 마우스 설정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야 저런 거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맨날 모르고 살죠 우리가. 여기다 저거 여기다 비밀번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 그 원래 서로를 아는 그 알아보는 퍼실리테이션 들어보셨어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회의를 진행하는 기법 퍼실리테이션을 저도 재미를 좀 들려서 하고 있었는데 일종의 강의의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건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갈까요? 다 저를 아시니까 인사는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그 두 분 짝지어요. 그래서 주먹 탑 쌓기, 주먹 탑 쌓기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서로 마주 보시면 됩니다. 자, 서로 마주 보시고요. 네.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써먹으면 괜찮죠, 이거. 그죠? 자, 먼저 한 명이 주먹을 하나 내요. 아무나.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또 주먹을 하나 올립니다. 하나 올려요. 그리고 또 다시 상대가 주먹을 하나 올려요. 또 올려요. 네, 그럼 이제 됐죠? 네, 제가 위로라고 그러면 제일 아래에 있는 주먹을 제일 위로 올립니다. 위로, 네, 위로, 위로. 너무 높으니까 내려도 됩니다. 좀 높이를. 사람들이 꼭 안 내리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죠? 이제 아래로 하면 맨 위에 있는 주먹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계속 또 안 올라오시죠? 이렇게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변형이라고 하면요. 제일 아래 주먹을 빼서 손을 펴서 상대 손등을 딱 때리는 거예요. 변형이. 네, 근데 당연히 상대는 그때 변형을 딱 때릴 때 피하면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변형. 네, 제일 아래 주먹을 빼서 아니 위를 때려줘. 위를. 네, 그러면 피하면 자기 손을 때리겠죠. 이렇게. 네, 이게 게임이에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헷갈리죠? 네, 위로, 위로, 변형. 변형. 헷갈리네. 이게 이제 뭐를 집중시키는 건데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왜 하라고 그러죠? 아이스 브레이킹의 최대 미션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박수찬. 보험 강의를 제가 하려고 욕심을 냈네.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이유는 바쁘게 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바쁜 업무 중에 컨설턴트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일 얘기를 꺼내면 내가 하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이런 걸 함으로써 단절을 시키는 거죠. 과거에 지금까지 하던 일에서 단절을 시키고 새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더 집중도 높은 게임들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의에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이유는
지금 바쁘게 하다가 여기에 잠깐 집중함으로써 이제 그건 내려놓고 이 강의에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원래 게임 더 해야 되는데 중단하셔갖고 내일 이어서 한번 해보죠. 아니, 다음 주에 게임은. 원래 게임하고 이제 이긴 사람, 진 사람 구분해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재미있죠? 네. 요거 다 작성하셨나 봅시다. 김정도 부시님. 아닌데 부시님 말이 안 들어왔네요. 조경현 과장님. 됐습니다. 네, 7, 2, 3, 4. 1%안 잡혀? 제가 이거를 3시간씩 10번을 한다고 그랬더니 ING에 있는 일 잘하는 FC분들 모임에서 전화가 와서 시간이 돈인데 어떻게 3시간씩 10주를 할 수가 있냐. 얘네는 개인 비서도 있고 뭐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소위 돈은 300만 원을 받아도 안 아깝다. 근데 시간 아까워서 뭐 이거 안 된대 이거죠. 2명이 격주로 돌아가면서 1명씩 오시겠다. 선발대로 2명을 해서 시간이 이렇게 아까우신 분은 일을 하셔야죠. 생각을 했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오셨잖아요. 솔직한 얘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이게 맨날 만화의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거죠. 그죠? 별볼로 없었고 이제 밤에 모여갖고 야 이제 우리 올 2012년도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특기도 하나씩 적어주시면 요거 갖고 나중에 주제 발표 하나씩 하실 거예요. 주제 발표. 주제 발표하면은 제가 내신 돈에 10만 원 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10개 하면 100만 원 돌려받아요. 20개 하면 200만 원 드려요. 좋죠? 그리고 이게 잘 돼서 예를 들어 소설 PB 양성간에 2기를 하면 그때 강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강사하면 이제 시간당 10만 원씩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드리듯이 있어요. 3주 뛰면 원금을 특별수네. 네? 3주 뛰면? 괜찮죠. 그렇게. 결국에는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소위 최근에 FC, OFP 여기 제가 소셜 PB라고 했는데 굉장히 일하기 어렵다 환경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생각하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진심입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레지 쓸 줄 아세요? 혹시 불 좀 꺼지나요? 네. 그 스피커 저기 연결되나요? 제가 스피커 연결했습니다. 이게 다 꺼지는구나. 여기 시스템이 좀 그랬습니다. 어때요? 소셜 PB. 제가 닉네임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소셜 PB 도메인을 등록했습니다. 저는 재무사라는 타이틀을 띄우고 싶어요. 안현대 재무사님, 김종득 재무사님, 김금란 재무사님, 박석 재무사님 이렇게. 그리고 제가 모바일 홈페이지 무료로 만들어 드리는 거 아세요? 네, 거기에는 그래서 재무사라고 밀어붙이려고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서요. 자, 일단 제가 저를 찍는 방식을 한번 택해볼까요? 이게 이제 생방송 하는 건데요. 유스트림이라는 거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유스트림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솔직히 여기에 돈 내고 안 오셔도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만 알면, 우리 네이년이죠, 네이년. 네이년한테 검색을 하면 거기에 다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블로그 짓을 높이고 싶어서 이런 내용들을 정말 화면 하나하나 캡처해서 휴대폰부터 홈페이지 다 캡처해갖고 거기에 방법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스트림에 이제 방송을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화면이죠. 좀 가깝고. 요거는 지금 이제 방송 소위 우리 카메라 액정을 보고 있는 거 화면이고요. 여기 생방송 중이에요. 스탑 누르면 꺼지고 스타트 누르면 레코딩. 그러니까 방송, 브로드캐스팅하고 레코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따로 또 알려드리긴 할 텐데 그때 브로드캐스팅하고 레코딩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레코딩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무료 레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여기다가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날리면 이 주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날라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환경을 영어로 만들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보죠. 그래서 실제 지금 시리아에서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젊은이들이 모여갖고 노트북 갖다 놓고 막 방송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거예요. 이 방송의 힘이 엄청나죠. 자,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위 모든 걸 다 알려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모든 걸 다 알려드린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말 그대로 상상하시는 모든 걸 다 알려드리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알아서라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트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시트입니다. 구글 도큐멘트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 작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동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의 성과 향상을 하겠다라는 명제를 갖고 여러분 미래생명에서 위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업체에 무료 교육해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체들이 온라인상으로 회의 시트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우리 왜 열람부 막 돌리잖아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구글에다가 시트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우리끼리 재고 물량 같은 걸 할 때 들어와서 각자 고치면 저절로 세팅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되고. 물론 캘린더나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출석부입니다. 매일 우리가 참석하면 출석부를 채우고요. 김밥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소셜 PB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SNS는 물론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능통히 사용하는 재무사를 말한다. 참고로 재무사.한국 도메인을 제가 등록해서 재무사를 라이센스화해서 도메인을 제가 3억 정도에 팔아보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SNS는 물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SNS는 물론 마케팅, 다양한 마케팅 도구. 제가 이 소셜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돈 내고 100만 원씩 내고 들으려는 사람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강력히 모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면 이 SNS 교육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올까요? SNS에도 합니다. 자, SNS에다가 이걸 100만 원 받고 강의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SNS를 통해서 접한 사람은 SNS야 그거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성정보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프로스펙팅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엽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사람들을 알게 되는데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SNS는 온라인 마케팅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인데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늘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임에 나가면 자, 무료로 여기서 SNS 교육을 한다고 칩시다. 누가 제일 많이 올까요? 누가 제일 많이 올까요?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이 올까요? 20대, 30대 그런 거 같죠? 그죠? 아닙니다. 시니어가 많습니다. 왜? 인터넷 스스로 검색해갖고 공부할 학습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 SNS 마케팅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제 머릿속엔 SNS로 알려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 정말 제가 뭘 얘기하는지 정말 똑똑한 사람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번, 세 번 꼬인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SNS를 가르친다 그러면 많거든요. 프루덴셜에서 페이스북 뭐 마케팅 가르친다고 해서 안 와요. 그리고 뭐 그 누구 강의하는 거 들었다고 해서 안 와요. 근데 SNS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SNS로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팩스 마케팅이 가장 유용. 제가 팩스를 보냈어요. 이메일 팩스 이런 건데 특히 이제 팩스 마케팅. 그럼 지점에 팩스가 딱 들어옵니다. 지점장이나 누가 봤어요. 평소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무척 궁금해. 근데 얘는 봤더니 사례가 있어. 가게집을 장사를 잘 되게 해주고 병원을 장사 잘 되게 해주고 그죠? 연락이 오죠. 제가 실제로 이메일 한 100통, 팩스 한 300통 이렇게 보냈는데 팩스로만 아까 ING 그 인자라는 스터디 12명 모임 거기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알리안스에는 한 지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물론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더 옵니다. 근데 역시나 매체 선택. 그래서 매체는 항상 골고루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케팅 도구로 자신을 셀프 마케팅 할 수 있다. 나를 널리 알리기 쉬워졌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기 너무 쉬워졌어요. 돈이 안 들어요. 그게 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널리 알리는 것 플러스 널리 알린 다음에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담아내는 그릇은 우리 김정덕 FC님이 잘 아는 카페,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나 뭐 SNS를 널리 알렸다 그래서 거기서 캐시로 전화하는 자는 안 돼요. 그걸 담아내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필요하면 따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한 거고요. 고객이 원하는 성과 향상을 도울 수 있다. 우리가 FC 처음에 시작하면 막 FC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객을 위해서라고 FCC를 강조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 소셜 PB는 고객의 성과 향상을 위해 나의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이 게임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끝없는 프로스펙팅이 여러분에게 열릴 겁니다. 이 자료는 다 공유해 드릴 거기 때문에 종이에다 메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제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오늘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이런 것만 조금 한 번씩 얘기 나누죠. 우리 김정덕 교수님 앉으셔도 저 미래에셋이며 골드지점에는 김정덕이라고 하고요. 또 나이는 32이고요. 그래서 주특기가 지금 카페 운영하고 있어서 그리고 뭐 검색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 좀 잘 알고요. 그리고 예전에 기자 출신이라서 그냥 글 쓰는 건 그냥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주특기고요. 저는 오늘 여기 온 게 제 생각보다 지금 5명이라는 분들이 모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한 2명? 3명?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참고로 저기 그 다른 데서 올르는 사람들을 제가 아주 불친절하게 대해서 이만큼 제가 보기 딱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금란입니다. 저는 그냥 다 남자 멤버에 혼자 여자라서 너무 기쁘네요. 네, 끝이에요. 끝났어요? 네. 네, 좀 자랑 좀 하고 뭘 잘하는지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일단 신비 마케팅 신비. 신비 마케팅. 차츰 알아가요. 네, 알겠습니다. 양파껍질 벗기지 하나씩. 네, 그 다음에 우리 조과장님. 조영 과장입니다. 여기 밸류에셋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영 과장이고요. 진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냅니다.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일을 하는데 주요 담당은 교육, 마케팅 뭐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로 관심 갖는 거는 전직 애니메이터였고요. 사진 오래 찍었습니다. 지금도 부업으로 웨딩 촬영하고 있고요. 오. 나중에 결혼해서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이 프로그램을 약간 끊겼네. 참 아쉽네. 아, 저는 박석이라고 합니다. 그 SNS를 시작한 지는 작년 7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47입니다. 나이가 좀 많죠. 본업을 한 거는 이제 93년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습니다. 저도 미래셋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지금은 이제 메트라이프에 있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상담 치유와 교육 트레이닝 쪽 좀 잘합니다. 교육보다는 트레이닝을 좀 잘하는 편이고, 저도 좀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 배우러 왔으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한동 지점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마젤란 지점의 안현대 씨라고 하고요. 지금 퇴직연금 전문을 하고 있고 2년 이상 해온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성과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퇴직연금 말고 또 다른 프로스펙팅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갖고 있는데 조한동 지점장님께서 적극 추천을 해주시고 각자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또 믿고 왔고요. 좋은 분들 이렇게 부담감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원래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라 카톡도 잘 안 하거든요. 그 정도인데 지점장님이 좀 개조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네.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개조를 시키는 건 힘든데. 그죠? 좋습니다. 이게 불이 이거 끄면 다 꺼지니까 그게 좀 그렇지. 좀 앞에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앞쪽만 열어도 좋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친하게 지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협력이에요. 협력. SNS는 협력, 나눔, 공개, 공유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협력자여야지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아까 박석진의 식사 중에 SNS 거미줄처럼 사람들이 퍼져 있잖아요. 결국에 내가 원하는 데가 저기라 그러면 저길로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요 사람을 두드리면 그 사람을 타고 저기까지 갑니다. 간접히. 축구에서 직접 슛은 골키퍼가 막아요. 예, 꼭 우리가 어시스트를 해서 절로 집어넣어야 잘 들어가는데 예,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내가 나 잘났다고 광고 때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예, 나 잘났다는 얘기를 올렸는데 그거를 박석지 원장님이 야 지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올려주면 이 간접히 이 골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자가 돼야 되고요. 블로그 마케팅에서 블로그 지수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도 예, 협업입니다. 제가 글어놨으면 댓글 달아주시는 거 이런 게 예, 힘입니다. 실제로 보통 한 20명 단위 정도 협업을 이렇게 합니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 네. 마케팅 도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직접 그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메일, 이건 마케팅도 되고 고객 관리도 되고. 유비스라는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부지런 떨면 그거보다 더 임팩트 있게 고객 관리할 수 있고요. 팩스. 마케팅 중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제일 쉬운 게 팩스입니다. 여전히. 예를 들어서 저희 미래에셋생명에서 부동산 114를 인수하고 나서 RFC라고 해서 리얼이스테이트 FC라고 해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컨설턴트를 유치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부동산들을 인터넷에서 팩스 번호를 비서시켜서 타이핑을 해서 팩스 번호를 모은 다음에 정확히 금요일날 저녁에 팩스 한 통,
월요일날 오전에 팩스 한 통을 보내서 화요일날 세미나에 47명 신청해서 37명 참석했습니다. 저희 집에 RFC가 16명입니다. 팩스가 먹힌다는 거죠. 근데 팩스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그들이 원하는 걸 던져줘야 되는 거죠. RFC 모집합니다가 아니지. 그죠? 네.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될 상속증여 그리고 또 하나의 수익 모델 이렇게 제목을 갖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카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편물 DM 보내고 뭐 이런 것도 뭐 알려드릴 수 있고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카페, 문자 마케팅,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요거 카카오톡은 특히 이제 우리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에게 소통의 도구로 안일 대표님 알겠죠? 우리 지점에 카카오톡 그룹방을 갖고 굉장히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타 방송, 인생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또 수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일종의 세미나 혹시 팟캐스트 같은 데 올라오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런 방식이 마케팅 방식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재테크에 관해서 저희가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실제로 발표하면서 저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요. 그 올린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보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겠죠. 대신에 내가 그냥 인지도 높아지는 것 같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욕구가 일어나. 어디에 접속해봐야겠다. 카페, 홈페이지 같은 게 있으면 들어와서 상담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소셜미디어 그게 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갖고요. 그게 뭔데를 검색하시면 우리 다음 커뮤니케이션, 다음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요. 소셜미디어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음이 네이버를 따라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고요. 아까 스피커를 제가 그게 뭔데 혹시 인터넷을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미 소셜미디어를 접하신 겁니다. 소셜미디어? 그게 뭔데? 오늘날까지 미디어 기술에는 몇 차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인쇄 기술이 생겨났고, 그 다음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전화가,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 등장했고, 공중으로 이러한 자료를 송출하는 방송 기술이 생겨났죠. 그리고 마침내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과거 미디어들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로지 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뿐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린 이미 알다시피 인터넷을 통해 전화, TV, 메일, 영화 감상 등 기존의 미디어가 해주는 것을 모두 즐길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개인과 집단이 다수와 다수 간의 대화가 모두 가능하게 해줬죠. 무엇보다도 이젠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는 것만 아니라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함께 확장된 다양한 미디어는 보다 상호소통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점차 사회적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 팀원과 우리가 미디어를 즐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퍼뜨리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하며 소셜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소셜미디어가 이슈가 될까요? 우선 소셜미디어는 무엇보다도 정보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호주의 산불에서도, 중국의 지진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난 선거 참여 운동에서도 기존의 미디어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이 트위터, 페이스북에선 이러한 정보들이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되었죠. 게다가 이러한 정보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정보에 의견을 추가하거나 오류를 찾아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는 자연스럽게 수정되고 보다 질 좋은 정보를 변해갑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역전되기도 하여 우리 모두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전달 과정은 한 명이든 수만 명이든 무한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소셜미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그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답니다. 블로그부터 네트워크, 위키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만들고 타인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소셜미디어의 범주에 포함된답니다. 자유롭게 링크하고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는 사회적 기능이 미디어와 만나게 되어 소셜미디어가 형성된 것이죠. 소셜미디어,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기존의 미디어들도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보다 나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소셜 기능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면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는 더 이상 신문사나 방송국만이 제작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특정 전문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적고 댓글을 다는 등 이슈에 참여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표현하면 그것이 곧 기사가 됩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메일과 같이 일반화되어 우리 일상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인 셈이죠. 자, 그러니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세요. 경청하고 참여하고 소통하세요. 되게 잘 만들었죠. 네. 이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궁금한 모든 것을 얘네가 다 만들어봤어요. 진짜 크게 박수 쳐줄 일인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 셀프로 방송을 이렇게 스피커로 착각을 했네. 얘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임에 나가면 다 방송을 해주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 오늘 이제 개요를 먼저 저 시간에 다 말씀드립니다. 사진 괜찮죠? 네, 이런 사진 하나씩 있으실래요? 네. 제 소개인데요. 조한성 재무사라는 타이틀을 제가 선호합니다. 중소기업 점프업이라고 해서 제가 요걸 좀 집중하려는 거예요. 기업체에 가서 당신들의 성과 향상을 도와주겠다. 또 자영업자나 병원들의 성과 향상을 도와주겠다. 그럼 대가가 뭐냐? 대가가 뭐냐? 거기서 보험 들어라 이게 아니라 대가는 딴 거 없다. 좋은 관계를 갖고 우리가 당신네 직원들 조직 문화 활성화를 도와주고 또 직원들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고 제가 재무 교육도 해드리고 돈 관리 교육도 해드리고 결정적으로 재무 설계도 해드리고 뭐 재무 설계 해드리고 하면 이제 답 나오죠. 네. 그 정도로 이야기 나눌 수 있겠다. 저는 여행 꿀벌이라서 투어비라는 여행사를 제가 10년 했었습니다. 지금도 닉네임이 여행 꿀벌로 계속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계속 여행사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 소셜PB로 바꿨어요. 올해 안에 뭐 하나 또 얘기 되겠지만 투어 플래너 양성과장이라는 걸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생각하는 거는 저는 금융판매업과 투어 플래너, 설계사 개념이죠. 투어 플래너, 그 다음에 소셜 교육, 이 세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투어 플래너가 소위 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니어 마켓인데 돈 있는 시니어 마켓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크루즈 여행 설명회도 하지만 가끔 저희가 재테크 세미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또 재테크에 관심 있는 금융 자산가들에게 가끔 여행 세미나를 열어드리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상호 교류해서 프로스펙팅을 또 할 수 있겠다 생각하겠습니다. 교육 일정은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혹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사용하고 계시고 어떤 거 쓰세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인드셋? 마인드젯? 네. 좋습니다. 이거 마인드젯으로 만든 거죠. 네. 거기 어플로 있는 마인드젯이요? 네, 어플하고 마인드젯 커넥트. 네. 커넥트.마인드젯. 네. 쓰세요? 마인드맵 씨는 하긴 하죠. 네, 좋습니다. 마인드맵은 생각의 도구인데요. 이게 기업체에 가서도 또 먹히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정리할 때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책을 쓴다, 주제를 정해요. 30분 걸리고요. 사업을 한다, 주제를 정해요. 30분 걸립니다. 마인드 매핑으로 다 되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마인드 매핑을 우리 아닌데 보시는 봤지만 마인드 매핑을 지하철에서도 생각나면 그냥 바로 합니다. 이게 제 아이폰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문서 작업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마인드젯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뭐 소셜 PB 있고요. 제가 좀 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밌게 하는 게 이겁니다. 통장관리 시스템을 마인드매핑으로 만들어줍니다. 거기 만나서 직접 상담하는데 볼펜으로 그릴 수 있지만 이거를 만들어주면 결국에 저는 이런 거거든요. 저한테는 한 달에 702만 7천 원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조한성이라는 사람에게. 거기에는 이제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비상금 통장, 대출, 결혼, 목표로 해서 돈 모으는 거, 저축 통장 뭐 이런 게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비정기 지출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필수 고정 지출, 생활비 일주 통장, 가족여행. 요거는 제가 그때 우리 보여주느라고 낙서했던 건데 이렇게 마인드 매핑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여러분 만약에 백화점 문화센터에다가 SNS로 하는 통장관리 교육 주제로 제안하면 오케이요. 가서 이거 보여주는 오케이입니다. 그죠? 고객 상담할 때 오케이요. 저희 집에 김형윤 FC가 굉장히 이거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줘서. 근데 고객의 팩트를 받은 다음에 그냥 엑셀 펴놓돼 있다가 보는 자리에서 그거를 매핑을 붙여요. 물론 폰으로 하면 힘들지만 저는 폰으로도 다 하는데 패드로 붙이는데 통장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죠. 자, 이런 도구들도 같이 다 해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고 뭘 하냐? 제일 중요한 거.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마인드맵을 하나 내가 딱 띄워놓고요. 내가 주제를 달아요. 그러면 각자 들어와서 그 연상되는 걸 계속 붙여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과 향상에 제가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체에 가서 아까 구글 다큐멘트로 재고 관리하는 거, 그죠? 회의안 정리하는 거, 프레젠테이션 도구도 되고요. 최근에는 극단에서 연극 극본을 쓰는데 10명이 동시에 극본을 작업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한 명이 써서 보내주면 읽고 수정하고 10명 돌려봐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와서 그냥 그때그때 각자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고 고치고 읽어보고 각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이거 뉴스트림 방송이 계속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나중에 여기 요거 노트북은 유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은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거를 제가 잡고 있냐. 소셜 PB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셜에 능통한 재무사. 1주차에는 오늘이죠, 오늘. 아이덴티티.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왜? 널리 알리는 거 쉬워졌는데 사람들이 널리 알렸을 때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고민하실 거 없죠. 우리는 재무사. 제가 정했어요. 재무사. 근데 저는 이런 모임에 나가서 1년 반 전에 모임에 나가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나갔더니 보니까 보험하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험사 뭐 GA 몇 명 왔어요. 물론 중간에 다 관두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이거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 안 해. 이번에도 국민편입증진위원회라 그래갖고 직영부에서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40개 국책 그 선호 사업을 조사하는 자리였는데 ING의 FC분이 오셔갖고 주제를 이제 거기다 올리는 건데 본인이 주제를 뭐 했냐면 100세 시대의 효율적 인생 재무 설계 이거를 주제로 안건으로 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빵표. 제가 낸 주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소셜 여행으로 도농교류. 완전 히트예요. 결국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려다 보니까 제가 소셜 여행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자꾸 제가 여행사 하냐는 얘기만 들어서 이번에 소셜 PB로 바꾼 거고요. 여러분은 고민 없이 제가 FC분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내가 재무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체들 전 기아자동차 부회장 정경련 협회 계신 분들 많아요. 현대정유 서산 공장 정유 시스템 거기를 다 설계해서 구축했던 분, 원자력 발전소장, 한국
원자력 발전 뭐예요? 거기 사장도 오고요. 그 어르신들인데 거기 가서 SNS 제가 코칭해드렸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SNS 강사로 명함을 줬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재능 기부에 말 그대로 재능 기부. SNS 마케팅의 제일 끝에는 재능 기부입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마구 나타나요. 이건 아주 먼 얘기예요. 나를 그냥 알려서 마케팅 1차. 그죠? 저 끝에는 재능 기부입니다. 그 거기 계신 분들한테 저는 미래에셋 생명의 조한서입니다. 이렇게 명함 주죠. 저는 모임 나가서 뭐 하냐 그러면은 뭐 미래생명의 지존자인데 이렇게 잘 안 하고요. 미래에셋 생명에서 보험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SNS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교육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첫 단계로 크롬을 설치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사용하세요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에서 만든 건 크롬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크롬은 익스플로러는 여러 가지가 설치돼야 돼. 액티브엑스부터 여러 가지 설치가 돼야 돼서 굉장히 무거워요 프로그램이. 근데 구글은 그냥 심플합니다. 열린 정책이고 그리고 보안에도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모임들은 크롬을 씁니다. 크롬을 쓰다 보면 저는 익스플로러 크롬 왔다 갔다 다 쓰는데 둘 다를 다루면 굉장히 유용하고 다른데 SNS 가시면 크롬만 가르치지만 저는 익스플로러에서 하는 R툴과 이런 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2주차에는 이제 가입입니다. 가입.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했으면 그 다음엔 가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나우 아세요? 그 다음에 블로그, 카페, 포스케어. 특히 이 포스케어는 지금 아이민 이런 게 있는데요. 아까 박석진 원장님의 동생분이 병원을 하는데 널리 알리고 싶다. 가끔 어디 가갖고 여기 밸류에서 포스케어 등록돼 있나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여기 IT 지수예요. 한번 보죠. 소셜 지수죠 이게. 이런 거 안 하고 있으면 여기 반성하셔야지. 제가 찍어놨을 수 있는데 제가 남들 없으면 가서 만들어주고 합니다. 없네요. 이게 없어. 자, 이 포스케어는 LBS라서 Local Based SNS. 거기에 대표 선수가 포스케어예요. 미제입니다. 근데 국산이 아이민, KT에서 하는 아이민인데 요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요거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연동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땅 따먹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장소를 여기다가 직접 추가할 수 있어요. 똑똑한 놈들이에요. 구글이 무료로 막 지도를 제공할 때 도대체 미친놈들 지도 왜 막 무료로 주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돈입니다. 다 돈. 다 돈이에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직접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가게집을 놀러 갔는데 특히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자영업자한테 제일 경쟁력 있는 거는요.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 이런 데는 근접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예요. 독자 브랜드 가진 데. 그리고 단독 상품 또는 병원 같은 의료 서비스. 그러면 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이 있으면 가서 포스케어를 딱 찍어요. 그러면 지도가 같이 찍히면서 위치가 찍히면서 내가 사진이나 글을 붙이는 게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걸 해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어떤 호프집에 갔어요. 중학교 동창들하고 갔는데 가서 딱 봤더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 명함 좀 줘보세요. 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SNS에 이렇게 홍보를 안 하세요. 제가 여기 이거 포스케어라고요. 하나 찍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거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체크인을 해요. 그래서 체크인하고 등록된 모습을 보여주죠. 자, 꼭 그걸 통해서 고객이 막 몰려와야지 고마워합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와 되게 관심 갖고 그냥 바로 친분이 생겨요. 고맙다. 그죠? 그리고 체크인 많이 하면 내가 메이어가 됩니다. 근데 아이민은 애들이 주로 많이 해요. 자 그럼 애들을 상대로 하면 아이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아마 아이민 들어가서 보시면 요 동네에
그 아가씨 술집에 아가씨들이 막 누드 사진 같은 거 막 올려놓고 막 했을 거예요. 술집이 빨라요. 왜? 직장인도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죠? 술집 애들도 하는데 우리 명색이 재무사가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고객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 앞에 빵집이 생겼어요. 브레드박스라고. 인터넷 검색했더니 없어 홈페이지가. 장난해? 그죠? 제 친구가 코엑스 지하의 토다이 점장이에요. 놀러 갔어. 포스퀘어 딱 찍었어.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막 포스퀘어의 그 토다이에 대한 글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았냐? 입구에서 들어가니까 지들끼리 히덕거리다가 손님 보고 얼굴이 굳는다. 뭐 하는 애들이냐? 음식이 옛날보다 후졌다. 뭐 하는 거냐? 막 불만글들이 막 엄청 올라옵니다. 그럼 점장이면 어떻게 해요? 포스퀘어만 잘 들여다봐도 홈페이지 없어도요, 내 가게에 대한 사람들의 리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리뷰에다가 댓글을 달아줘봐요. SNS를 잘 다루는 사람들의 이 미디어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근데 보통 가게집 사장님들이 이런 거 다 직접 잘 못합니다. 맞춤 정장집 사장님이 저보고 이걸 해달라. 네, 그런 마케팅을 해답니다. 저한테.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제가 FC면 당장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얘기 나누면서 관계 쌓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도 얘기하면 돼요. 여기 블로그 세팅하는 거 같이 해서 스스로 블로그 세팅하는 거 도와드릴 거고요. 블로그에는 보통 네이버 블로그하고 티스토리 두 가지 정도 보고요. 다음 블로그는 소셜 웹을 연동시킬 수 있었고요. 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는 활동 일지가 자동으로 계속 작성이 돼서 일 단위로 묶이게 돼 있어요. 설정만 하면. 그리고 연동이라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웬만한 거를 한 군데 내가 뭘 하면 이게 쫙 그냥 연결돼서 퍼져나가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벽시가 저기 있구나. 조금만 더 쉬겠습니다. 3주차에는 페이스북을 전문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4주차에는 이제 트위터만 따로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거를 3시간씩 10번을 나눴냐, 귀찮게. 이 모든 것은 근육 운동하고 비슷해서요. 몰아갖고 확 한다고 근육이 생기지도 않고 몰아갖고 확 하면 막 아픕니다.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지끈지끈거려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100만 원씩 받고 한다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모임에 1년 반 동안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루도 안 가르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갔고요. 평일에도 보통 한 주 2회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모임들을 막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에 제가 알아내는 건 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았는데 뭘 하는구나 알면 저는 와갖고 인터넷 검색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행착오와 노력을 제가 확 줄여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배우고 나면 그런 모임들을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진 편집. 블로그에다 상단에 배너를 넣으려고 해요. 또는 뭐 제가 메인 화면 소셜 PB라고 한 게 그 이미지 편집한 거거든요. 평소에 포토샵을 잘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미지 편집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는 툴들이 있고 또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모임을 활성화하는 거. 내가 사람을 모아서 활성화하는 거. 또 모임에 가서 사람들 고객 발굴을 해내는 방법. 그리고 이런 거. 저는 중학교 총동창회 카페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그룹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동기 모임 카페 제가 4년간 활성화시켜갖고 성공적으로 저희 윗기수 윗기수 모임 없고요. 망했고요. 저희 밑에 기수로 5기수가 없습니다. 저희만 잘 됐어요. 왜? 제가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4년 하고 넘겨줬습니다. 네이버 카페 활성화되어 있고 페이스북 그룹 통해 하고 있고 그래서 저 때문에 페이스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걸 활성화시킬 때 카카오톡도 일조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상담에 치과병원 하는 원장이 여자인데 제 중학교 동창인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여자 의사고 좀 이쁘장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성형수술 문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좋은 성형외과 어디냐. 근데 제 또 중학교 동창 남자애가 여기 선릉역에 성형외과 피부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의사애한테 연락 안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믿을 만한 성형외과를 소개시켜달라. 제가 이걸로 돈 벌어먹으려고 그러면 성형외과 저한테 커미션 35% 줍니다. 여자분들 얼굴 한번 뜯어고치면 보통 돈 1,000만 원 견적 나옵니다. 괜찮죠? 외국인 관광객 유치해달라고도 부탁받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마케팅이라고. 인맥.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요. 다 저한테 연락해요. 의사끼리도 저한테 연락해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일의 말하지 않는 프로스펙트.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린 마인드 매핑. 그 마인드 매핑을 협업하는 거.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 활용, 제안서 작성하는 것도 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구주차에 가갖고는 책 소제목을 같이 정해서 각자 한 3꼭지 정도씩 글을 쓸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걸 갖고 책을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저까지 해서 6명이서 공동 저자로 책을 하나 쓸 겁니다. 그 책의 오너는 여러분이 무슨 모임을 할 때 사람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문화센터나 백화점에나 가서 제안해갖고 강의를 할 수 있고요. 예, 뭐 다양한 용도가 많습니다. 책을 하나 쓴 거랑 안 쓴 거랑 아주 차이가 나고요. 강의로 먹고 살겠다 할 때도 책이 필수입니다. 예, 다만 제가 높아시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제발 이 직업을 만들지 마시고 이게 하다 보면 갈등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떡볶이집을 차려갖고도 당장에 내가 1,000만 원 벌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 저희 누나 보고 차려라. 뭐 실제 제가 사례도 있죠. 어묵집 사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장사 잘 되게 하는 거 자신 있어요. 심지어는 CJ 다니는 제 친구한테 회사 당장 때려치라고 생각해요. 너 관두고 나와서 빨리 해. 3자 미팅 하기로 했어요. 떡볶이집하고 어묵집하고 요리 그 연구가이자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이 3자가 만나게 해달라서 이 3자 미팅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마케팅은 누가 합니까? 네, 저예요. 근데 저는 그냥 사이드로 그냥 도와주는 마케팅이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걸 제가 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서 책을 출판해서 같이 수료식 및 책 출판. 그래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요즘 뭐 보너스로는 이메일링, 단체 문자, 팩스 마케팅 DM. 혹시 잘 모르시는 게 있다면 이런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정하진 않았고요. 협업과 수익의 배분. 이게 항상 뜨거운 감정입니다. 뭔가를 나중에 하게 되면 서로 좀 좋은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 오늘 실습은 이제 쉬었다가요. 크롬 설치 및 세팅, 그리고 크롬에 딸린 요 IE10 멀티는 구글 크롬 환경에서 바로 익스플로러 환경으로 전환시켜주는 거고요. 피그 툴박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고, 어썸 스크린샷은 화면을 캡처하고 거기다가 글 쓰고 테두리 치고 뭐 이런 거고, 비틀리는 주소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구글 시트 j.mp/ 소셜pb라고 하니까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코드처럼 돼 있으면 외울 수가 없거든요. 구글 아까 우리 주소책 이렇게 긴 거 봤어요? 못 외우죠. 그걸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북마크 이해. 북마크 이해하니까 즐겨찾기인데 이 즐겨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요. 뭐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했잖아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링크나우, 페이스북 그룹, 페이스북 페이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뚫어버리는 거죠. 일관되게 밀고 나가시면 답이 보이는데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 않으시면 나중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다만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사 카페를 만들어 사람을 모으면 안 되잖아요. 재테크 카페를 만들어야지. 이런 것처럼 용도는 좀 다른 거는 잘 구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눈 속에서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휴식 취하고요. 우리 8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이라는 정수기는 요 문 열면요 안쪽에 있습니다. 나이가 큰 보이시죠? 가운데.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